요즘에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면은 특히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대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선거 얘기가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번에는 누구와 빅매치로 한판 붙는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단수 공천을 누구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을 보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얘기들 많이 나눕니다. 이제 선거가 마이너스 54,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지난 최고위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장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지당한 얘기죠. 그러면서 공천을 앞두고 올드보이를 쳐내고 새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고위 관계자도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은 언제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할 말로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 하는 데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방식도 다르고 그 안에서의 내용 문제도 국민의힘은 거의 모두가 승복을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직접 공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글쎄요.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순은 새 부대에 옳은 말이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 장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재명다운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파열음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광주 을 지역의 문학진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도봉 쪽에서 내리 삼선을 했던 김건태의 부인 인재근도 출마 포기를 권유받아서 승복하겠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 대신 이재명이 내리꽂는 김남근에 대해서는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이재명의 하수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청소를 알아서 다 하고 있지만 이재명으로 볼 때는 아직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임종석 아니겠습니까? 올드보이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내줘야 한다. 장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올드보이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젊은 신인으로 변화를 주겠다. 이것이 이재명의 방침이고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임혁배 공관위원장의 지금 청소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올드보이 가운데서 추미애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예외 사항입니까? 정동영은 어떻습니까? 박지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리고 당 안에 보면은 조직 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이재명의 좌장으로 나서고 있는 정성호 올드보이 아니겠습니까? 또 안민석과 안규백도 만만치 않은 올드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대꾸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금 나이 같고 올드니 영이니 논하지 말고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지. 그 열정이 젊으니까 뜨거우니까 올드보이가 아니야.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천의 적격 여부를 말하던 임혁배 씨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보다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적격 여부를 따지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고민정이 KBS 입사할 때에 브라인드 처리해서 입사했다라고 얘기했듯이 완전히 이재명의 경력을 놓고 이재명 이름을 가리고 공천 자격 심사를 했을 때에 적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역대에 어느 당의 대표가 이렇게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재판에 가더라도 최종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철면피를 넘어서서 후한무치가 되는 그야말로 낯뜨겁고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동물이라든가 다른 하등 동물을 비교할 때에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양심과 염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 이전에는 국회에 윤리위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신이 보기에 과연 떳떳한 사람입니까? 임혁백 씨, 당신은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라면은 국회의 윤리 규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에는 의원들의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형을 받든 안 받든 그걸 논하는 것이고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행, 자격 그걸 논하는 것이 윤리위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법 이전에 품위 유지, 청렴의 유지, 영업행위 금지 3대 의무 조항이 있죠. 이런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야구단 김종우 감독이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단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야말로 사퇴를 시켰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면은 김종국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게도 법원 사법부의 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윤리위에 이재명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정, 정치학자지요. 국회의원들의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법이 판결을 내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먼저 이런 걸 다뤄야 하는 것이 공관위원장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과 노웅래를 한번 지켜보죠. 이재명의 경우는 주 2, 3회 피의자로 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법정 재판의 판결보다 국회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기소 내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돈봉투 사건의 의원들도 버젓이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명배 씨는 정치학자라고 존경을 받고 강선우 대변인인가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석학이라고 이명배를 지켜 세웠는데 당신이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소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무슨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재인 정권 윤석열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 물러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제는 아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 물러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명배 당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가장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리고 당신도 이재명을 도왔던 측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염체도 없이 공관위 자리에서 칼 휘두르고 청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추미애는 만나고 임종석은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씨, 추미애는 장시간 비밀리에 만나고 임종석은 만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구별해서 만나는 겁니까? 저는 남의 집안에 대해서 엿장수가 가위질하는 것에 대해서 엿장수가 기분에 따라서 가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엿도 많이 띄워주고 덜 띄워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엿장수 마음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기본 원칙은 있어야 억울하다 해도 수긍을 하고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앞에 나왔을 때 아주 당당하지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이재명의 경우는 자기가 곤란하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참 이채롭게 보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서 남을 비방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자를 대하는 그 한동훈과 이재명을 바라볼 때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기자회견 하나하나에도 국민들의 마음이 담아 있다는 것을 이재명 씨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주 귀한 얘기, 아주 이재명에게 뼈를 찌르는 그런 비수를 꽂았죠.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얼마나 이재명으로 볼 때는 정말 치욕스러운 그러한 한동훈의 질문이었습니까?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신문에서 거론하고 있죠. 이거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동아일보가 일단은 한번 어제 터뜨렸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경기도팀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때에, 성남시장 때에 쭉 같이 해왔던 정진상이를 중심으로 해서, 정진상이가 지금 구속 풀려났지요. 보석으로 풀려났지요. 이재명의 경기도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가 있다. 이재명이 그분들을 제치고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재명이가 알고 있고 정진상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 아주 특정인을 꼽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에서 하는 그 공관위원회 공천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임혁배는 얼굴 마담이고 바지 사장이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임혁배는 청소하고 칼 휘두르는 그 역할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을 향해서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을 무시하고 비선을 동원해 가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공천은 임혁배가 하는 공천이 아니라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아주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이재명의 가슴을 쿡 찌르는 아픈 얘기죠. 국민의힘에서는 7선을 노리고 있는 김무성이가 오늘 후배들이 못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후보자로 배지를 달겠다라고 운동을 했었다가 오늘 후배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스스로 내가 출마를 포기하겠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거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대비가 되지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절친의 문학진 의원이 결국은 컷오프가 되고, 또 노웅래도 컷오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재명은 끝까지 자기를 지키겠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선거는 5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한번 대봐야 알지요. 이제 선거는 마이너스 54일 남았습니다. 웃을 앞두고 아침에는 비도 내리다가 눈발도 보였던 오늘 날씨였는데, 이렇게 날씨의 변화처럼 정치의 기상도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 민주당 쉽지 않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